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메리트 옥션에서는 유튜브 구독자를 위한 무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강의 주제는 법원 경매의 매각 절차와 유의점, 우리 교육생의 투자 사례, 입찰표 작성 실습, 명도법 총 4개의 강의로 준비했습니다. 신청 방법은 유튜브에서 메리트 옥션을 구독한 사진을 캡처한 후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해주세요. 이번 무료 강의는 메리트 옥션의 왕초보 경매 과정과 동일한 교육 내용으로 부동산 경매 초보 입문자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현철입니다. 금세 2019년 12월이 코앞까지 왔네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019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연말이라 모임도 많으실 텐데 과음과 음주운전 삼가시고요. 자, 오늘도 전전 영상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부동산 경매 투자 시 알면 좋은 형법 그 두 번째 이야기, 사문서 위조 변조죄가 무엇인지와 제가 경매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고소를 예고하여 손쉽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 부동산 경매를 업으로 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매 투자자는 부자가 되보겠다는 열정으로 경매 책도 보고 강의도 들으며 한두 번, 많게는 서너 번 투자를 하곤 곧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 후에는 그 열정이 식어가는 게 보통이라서 형법에 대한 경매 투자가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투자가 종결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두 건의 투자를 하더라도 명도 협의 과정에서 운이 좋지 않으면 골치 아픈 상황을 만나게 되니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즉 특수한 사건이든 아니든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명도를 종료하려면 압박용 카드로 형법에 대한 지식을 갖춰 놓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금 강조드리고 싶고, 동시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형법에 대한 지식은 약간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사문서 위조 변조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군요. 자, 그럼 먼저 사문서란 무엇이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인 공문서 외에는 전부 사문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간에 작성하는 계약서가 대표적이겠죠. 또 위조란 허락이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고요. 변조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작성된 문서를 상대방의 동의나 권한 없이 수정, 고치는 것이죠. 날짜를 고치던 액수를 고치던 그 외에 계약 조건 등을 몰래 수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저도 어렸을 때 변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부모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성적표를 고쳐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이어서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라는 것은 사용할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써서 없었던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미 있었던 문서를 변조하여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기념으로 보관만 하려는 사람이 상식적으로는 없겠죠. 사실상 사용들을 하려고들 그 고생을 하는 것이라 보관만 하려고 위변조를 했다고 검사 앞에 가서 주장한들 잘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군요. 자, 그럼 제가 경험했던 사례 몇 가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려 보면은요. 예전에 영상에서도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무상점유, 즉 공짜로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소액 임차인을 가장하여 최우선 변제금만큼 배당을 받아 가로채기 위해서 없었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임대 임차인 쌍방이 직접 작성한 것처럼 꾸며진 것이 의심이 갔었고, 임대 임차인란에 적은 글씨가 동일 필체인 것이 의심이 가서 상대방을 방심하게 분위기를 조성한 후 넌지시 물어보니까 술술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당시에 그 무상 점유자는 겁도 없이 법원에
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까지 배당 신고할 때 제출한 입장이었으니까 사무소 위조 변조죄, 사무소 위조 변조죄 말고도 보너스로 사기,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몇 년 동안 감방 자유이용권이 나올 수 있는 상태로 보여지더군요. 그래서 상대에게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시켜주고는 처음 요구했던 수백만 원의 이주비 없이 아주 신속하게 명도를 종료할 수 있었죠. 두 번째 사례는요. 아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이 매수인의 그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로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앞선 저당권 등에 대한 우선 배당으로 임차 보증금을 한 푼도 반환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찌감치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방 한 칸을 따로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주장한 남편이 있었죠. 깜찍하게 사실혼 관계였던 이분들은 그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각각 독립세대인 것처럼 위장도 하고 있었죠. 임장을 통하여 상식에 맞지 않은 점들을 따져 물어 고발을 예고하고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전부 물리칠 수 있었죠. 이렇게 형법에 대한 지식이 유용합니다. 명도까지의 시간도 엄청 축소되고 비용도 수백만 원, 많게는 천만 원 이상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제 고소 고발까지 가면 담당 조사관이나 검사는 일이 많아져서 피곤하겠지만요. 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사건을 매수한 사건인데요. 임차인이 법원에 제출하여 공시된 계약서상의 임대차 보증금이 부풀려진 것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필히 인수해야 하는 이런 사건들은 매수 시 취득세를 절약할 수 있고 이전 소유자와 계약한 임차 기간이 남아 있다면 즉시 임대하는 효과도 보기 때문에 실거주용이 아닌 임대하여 보유할 투자용 부동산으로 중개 보수나 이주 비용 부담 없이 즉시 임대하는 효과도 보기 때문에 실거주용이 아닌 임대하여 보유할 투자용 부동산으로 중개 보수나 이주 비용 부담이 없고 대금 납부 시 대출을 받고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대출금 일부나 전부를 변제할 때 부담이 되는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좋은 투자 방식인데요. 그렇게 낙찰받고 매수한 부동산의 임차인이 이전 소유자와 짜고 임대 보증금을 변조한 것입니다. 이들이 임대차 계약을 한 시점에 보통 수준 이상의 비싸게 전세 계약을 한 것이 의심이 되어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보관된 임대차 계약서를 찾아서 이를 증거로 대니까 변조된 보증 금액을 최초 임대차 계약 후 증액했었다고 주장들 하더군요. 그 당시에 등기부상 추가로 등기된 또 다른 채무액을 봤을 때 임차인이 바보가 아니라면 임대인의 증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봤고 증액한 보증금은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는 것도 역시 믿을 수가 없어서 검찰청에 직접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전에 구경이나 하라고 보내주니까 그제서야 진실을 털어놓고 제가 인수해야 되는 보증금만큼만 받고 명도를 순순히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인수 부담 금액이 약 4천만 원 정도 줄어들어 큰 이익을 볼 수 있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매 관련 형법 알아놓으실 만하죠. 더불어서 이 지식을 사용할 배짱도 있어야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부동산 경매 관련 형법 세 번째 이야기, 공갈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